예, 대우건설은 참 우여곡절이 많은 회사죠. 과거 대우그룹의 영해를 뒤로하고 여러 차례 인수가 됐다가 또 불발되기도 했는데요. 이번에 중흥건설이 새로 인수 우선 협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관련된 이야기 오늘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쨌든 뭐 산업은행이 쥐고 있을 건 아니니까 빨리 주인을 찾아줘야 되는데 맞습니다. 중흥건설이라는 곳이 이제 우선 인수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는데요. 중흥건설은 어떤 회사인가요? 네, 일반인들에게는 뭐 아주 생소할 수도 있죠. 네. 예, 건설업계에서는 알고 있지만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된 중흥건설이 뜨자마자 일간지에 가장 많이 나온 이야기가 목수로 시작해서 대우건설까지 먹다 뭐 이렇게 나온 게 대부분이었어요. 그 CEO. 네, 맞습니다. 목수로 시작했고요. 정상선 회장이 1983년도에 세운 금남주택이 중앙건설 모태입니다. 예. 지인들과 동업을 했고 89년도에 중흥건설로 사명을 바꾸고 93년, 94년 이제 여러 세우는데 중흥건설이 이제 그 중앙으로 원래는 90년대에는 광주 전남 지역 건설업체였어요. 네. 중앙으로 올라올 때 가장 큰 계기는 요즘 말 많고 탈 많은 바로 세종시 건설이었습니다. 중흥건설이 가장 많이 한 곳이 그 세종 공공택지 사업을 중흥건설이 메인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었는데 2012년도부터 16년도까지 세종시에 12개 단지 13,000가구 건설을 합니다. 예. 당시에 사실은 이걸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중흥건설이 이 사업을 시작했고 이게 마침 매출을 올렸어요. 그때 보면 2011년도에 매출이 2,100억이었는데 2014년도에 6,300억 약 3배로 뛰어버립니다. 이때 이제 중앙으로 좀 진출해서 교두보를 확보를 했고요. 이후에 여러 계열사를 이제 건설 토목업을 인수하면서 2015년도에는 자산규모 5조 원 이상이 가입되는 대기업 집단으로 편입이 됩니다. 그리고 이 중흥건설이 중앙에서 가장 많이 했던 사업 중에 하나가 공공택지 사업인데 그 국회 자료를 보니까 2008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공공택지 사업이 약 473개 정도가 있었는데 이 중에 47개를 중흥건설이 독차지합니다. 10%를 독차지하면서 1위로 하면서 이 부분에 가장 독보적인 성장을 했고 그러니까 이러한 성장을 발판으로 최근에는 현재는 37개 계열사를 가진 그 자산총액 9조 원의 대기업 집단이고 현재 계열사 중에서 우리가 아는 헤럴드 경제, 남도 일부도 가지고 있는 그룹이 되었습니다. 정창선 회장이시군요. 네.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이런 신화가 필요하죠. 옹진의 윤석금 회장도 사실 방문 판매원에서 시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맞습니다. 회장이 되고 그랬는데요. 그러면 중흥건설이 대우건설 우선 협상자로 인수된 과정들, 업체가 관심 있는 데가 좀 있었을 텐데요. 일단 가장 높게 써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생각보다는 금액이 아주 높지는 않았어요. 네, 2조 원 이상 했는데 네. 2조 원 이상을 써냈죠. 다른 데보다는 높게 써낸 거죠.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그 다른 곳에는 네. 1조 9천억 8천을 쓰냈는데 이 부분 때문에 지금 말도 좀 있습니다. 그러게요. 네. 2조 4천억을 써냈다가 네. 4천을 써냈다가 금액을 줄였죠 한 번 네. 더. 그래서 이게 배임 아니냐는 이제 말도 있어서 좀 시끄럽긴 합니다만 어쨌든 2조 1천억으로 확정이 돼서 이제 우선 선정이 됐고요. 정창선 회장이 2020년 그 초에 1월달에 기자간담회를 하는데 이게 재밌습니다. 네. 3년 내에 한 4조 원 가량의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데 이때 1조 원 이상을 들여서 대기업 한 곳을 인수하겠다고 1년 전에 밝힙니다. 이미 이때 이제 대우건설 인수할 의지를 밝힌 거죠. 작년에 그 얘기를 했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때 4조 원 가량의 유동성 확보가 되면 1조 원 정도는 인수를 하고 3조 원은 운영 자금으로 쓰겠다라고 합니다. 이 재밌는 게 정창선 회장의 경영 스타일이 되게 재밌는데 이분이 3불 정책이 있어요. 네.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사업 계획을 세우면 자금 계획을 그 다음에 세우는데 이분은 특이한 게 자금 계획이 서 있으면 자금이 있으면 자금 계획 따라 사업 계획을 세우는 반대의 경영을 해오셨어요. 네. 굉장히 건설사 치고는 탄탄한 자금 계획을 가지고 경영을 해왔다는 증거죠. 이번에 아마 인수한 금액도 2조 1천억 중에서 우선 그분이 말한 대로 1조 원 정도는 내부 자금으로 확보할 것 같고 나머지 1조 원 정도는 지금 중흥에서 밝힌 이야기는 브릿지론으로 땡긴 다음에 향후 3, 4년 내에 3조 원 확보가 되니 그걸로 해결하겠다고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아까 뭐 4조 원 유동성 확보를 뭐 한다면서요. 네, 지금은 그렇습니다. 뭐 그 정도로 확보해 놓은 상태는 3, 아니고 4년 내에 4조 원이니까 네. 우선 1조 원 확보된 상태고 이걸로 우선 넣고 브릿지론을 땡긴 다음에 네. 나머지는 이렇게 진행하겠다 이렇게 의지를 밝혔습니다. 대우건설의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됐고 물론 지금 말씀해 주신 거나 분위기를 보면 상당히 의지는 있는 걸로 네. 보이는데 다만 최종 인수는 아닌 것이 또 그 전에 대우건설이 주인을 계속 못 찾아서 몇 번 맞습니다. 오락가락했었어요. 네. 뭐 브랜드 가치도 있고요, 그죠? 네. 왜 그런 걸까요? 그 과정의 역사를 좀. 우선 이게 이제 그 중원건설이나 지난번 호반건설도 대우건설에 눈독을 들인 이유가 네. 바로 해외 사업입니다. 해외 플랜트 토목 사업이 왜냐하면 호반이나 중원이나 이 주택 사업을 메인으로 하다 보니까 국내 주택 분야 없겠죠. 국내 주택 네. 사업이라는 게 항상 시장의 유동성도 있고 그러니까 시장의 포화 상태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리스크가 항상 있는 거죠. 그래서 해외 사업에 눈독을 들다 보니 대우건설을 계속 보고 있었는데 대우건설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번에 세 번째 주인입니다. 네. 만약 이게 그 중원건설이 확정된다면 네. 먼저 대우건설이 영진토건이라는 걸 3년도에 먼저 먹죠. 그래서 대우건설이 먼저 주인이 되고 두 번째가 이제 우리 잘 아는 2006년도에 네. 금호그룹 금호그룹이 대우건설을 6조 4천억에 인수를 합니다. 네. 근데 이때는 6조 4천억 중에서 34%인 2조 2천억은 금호그룹이 자금을 마련하지만 나머지 4조 4천억을 풋백 옵션이라고 그러죠. 네. 3년 후에 어느 정도 가치로 우리가 돌려주겠다고 하는데 이게 바로 악재가 조금 됩니다. 무리가 있었죠. 있었죠. 그게 바로 그 3년 후가 2009년인데 2008년도에 서프라임이 터지면서 네. 이게 악재가 되어서 결국에는 다시 토해내는 사건이 있었고 그다음 이제 호반건설인데 네. 호반건설이 우선 협상자가 되었죠. 예. 그 근데 문제가 매각 일지 자료 한번 보여주시죠. 설명하시는데. 예. 호반건설이 그렇게 됐는데 8일 만에 인수를 포기합니다. 예. 그 인수 포기의 가장 큰 이유가 그 당시에 이제 3천억 규모의 해외 부실을 발견하게 돼요. 네. 그때 이 실사한 분들, 근데 대우건설 내부의 이야기를 좀 빌어보면 한 군데 한 개 해외 사업장에서 3천억을 발견합니다. 예. 그런데 이게 우리가 잘 알지만 대우건설이 2009년 10년 동안 주인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해외 건설 사업에서 깜깜이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한 개에서 3천억이 발견했는데 딴데 어디서 나올지 모른다. 어디서 나올지 모른다. 이 리스크가 너무 커서 네. 다시 호반건설이 8일 만에 인수를 포기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산업은행으로 다시 가서 가서 산업은행에서 KDB 인베스트먼트 여기 사는 자회사니까 그죠? 네, 네. 거기 지금 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중흥건설이 대우건설을 최종적으로 인수하게 되면 건설업계에서의 위치가 지금하고 확 달라지는 거죠? 네. 확 달라지죠. 네. 현재 1위가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그 도급수익 평가이라 그러죠. 네. 1위가 삼성물산인데 삼성물산. 20조, 네. 현대건설이 12조인데 지금 9조거든요. 중앙이 9조, 네. 그다음에 대우가 9조니까 네. 이 두 개를 인수하면 실제적으로는 11조 8천억으로 일약 3위로 올라옵니다. 네. 근데 거기다가 이제 황금도 이야기했지만 중흥은 2조, 지금은 2조 때인가 보죠? 2조? 그다음에 그렇죠. 2조 네, 때입니다. 대우가 네. 이제 9조 때고 중앙 합치면 토건 건설을 합쳐야 되거든요. 네. 합쳐야 되거든요. 대우가 9조쯤 되니까 합치면 11조 11조 정도로 올라가는 네, 거죠. 네. 그래서 일약 3위로 올라와서 네. 일단 이 위상이 좀 이렇게 높아지는 것이고 위상이 네. 높아지면 현재 중흥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 가치 당연히 높아지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시너지는 이제 방금 전도 이야기했지만 중원건설이나 중앙토건의 메인은 주택 사업입니다. 네. 주로 이제 공공택지를 받아서 주택 사업을 메인으로 하는데 토목 플랜트가 없거든요. 토목 플랜트가 있어 해외 사업을 가능하고 토목 플랜트 사업이 경쟁력을 가지게 되면서 건설사로서는 포트폴리오를 거의 완성하게 되는 거죠. 네. 이게 이제 향후 이제 가질 수 있는 어떤 메리트가 될 것 같습니다. 단순 합산을 하게 되면 도급량으로 뭐 GS건설, 롯데건설, 현대 이런 데를 다 HDC 현사 이런 데를 다 제링건설까지 제끼니까요. 앞서니까요. 네. 엄청 대단한 위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늘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자금력이 충분하느냐 이제 건설업이라고 하는 게 특별히 잘 될 때는 정말 잘 되고 또 어려울 때 어려운 산업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금력에 대한 모든 기업 뭐 이마트가 지금 이베이코리아 인수하는 것도 그렇고 거기 뭐 본사 매각한다 그러대요. 그죠? 네. 결국은 자금력 문제일 텐데 자금력에 대한 의구심은 시장에서는 별로 없습니까? 우선 그 금호그룹이 인수할 때와는 좀 사정은 다르다고 네, 좀 보는 네. 것 같습니다. 금호그룹은 자기 자본이 뭐 30%밖에 없어가지고 이제 리스크가 풋백 옵션으로 리스크가 컸었는데 중앙건설은 일단 자기 자본 다 하겠다. 그 자기 자금이 3, 4년 내에 해결할 수 있어서 네. 자금에 대해서는
좀 시장에서 불식하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이제 브릿지론을 사용하지만 현재 그 우리가 중원건설이 메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중앙토건이 중심이 돼서 인수합니다. 네. 왜냐하면 매출액을 봐도 현재 중원건설은 작년 기준으로 5,300억이고 네. 중앙토건은 1조 6천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따 지배구조를 좀 말씀드리겠지만 중앙그룹의 메인은 사실 중앙토건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인 부회장이 갖고 있는 중앙토건이 메인이고 네. 중앙토건 위주로 인수할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보고요. 자금력도 거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 위주로 자금을 인수한 다음에 3, 4년 내에 자금을 해결하겠다는 것이 뭐 해서 시장에서 자금에 대해서는 조금 불식하는 분위기 같습니다. 아파트도 이제 브랜드 네이밍이 브랜드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대우건설의 프루지오라는 브랜드는 꽤 영향력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중흥은 S클래스인데 네. 아까 이제 해외 사업장도 그렇지만 이런 브랜드를 갖는다는 것도 중흥으로서는 굉장한 그 메리트일 텐데요. 뭐 프루지오를 대우를 인수하면 프루지오 브랜드를 버리지 않겠네요. 버리지 못 버리는 거죠. 그러게요. 네. 대우건설이라는 이름도 못 버릴 것 같습니다. 네네. 예, 그 프리미엄을 가져갈 수 있고 실제 이제 우리 호반도 마찬가지고 네. 중앙건설도 마찬가지고 가장 약점은 수도권에 진입하기 되게 어려웠거든요. 그렇죠. 네. 예, 수도권에 공공택지 사업을 하더라도 지금 정부에서 굉장히 많이 발표한 택지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브랜드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의 공공택지 사업을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은 여전히 뭐 중원건설이나 호반건설이나 지역 중심으로 해왔기 때문에 이번 대우건설의 인수가 확정된다면 거기에 대한 상당한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다. 네. 그리고 이 브랜드는 절대 버리지 못할 것이다. 역시 사람들은 뭐 이 프루지오라는 브랜드를 보고 또 구매를 하는 게 많기 때문에 또 다른 한 측면에서는 중 S클래스도 이 대우건설로 인해서 브랜드 가치가 높아질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프루지오는 프루지오로 쓰고 중흥은 또 중흥 프루지오 이렇게 쓰면 브랜드 가치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뭐 인수하시는 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100배는 더 고민 많이 하시겠지만 고민했겠죠. 예. 대우건설 실적이나 주가 얘기하기 전에 근데 아직은 우선 협상 대상자라는 게 인수가 안 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요거는 지켜볼 포인트는 어떤 겁니까? 앞으로? 네. 우선 실사를 다시 이제 네, 실사가 가장 네.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이제 깜깜이 해외 사업자. 예. 2009년 이후에 KDB 인베스트가 인수했지만 네. 본격적인 경영을 하기보다는 와칭 정도를 했던 그렇겠죠. 경영이거든요. 네. 실제로는 대우건설은 노조가 굉장히 셉니다. 네. 예, 노조의 반발이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실사 과정에서 해외 사업장을 중원건설이 얼만큼 꼼꼼하게 실사할 수 있느냐. 네. 예, 그 해외 사업장이 굉장히 많은데 해외 사업장은 분식 회계라든지 여러 가지 그 부실 유임이 상당히 도사리고 있거든요. 네. 호반이 거기에서 일주 만에 빠졌듯이 그렇죠. 실사 과정에서 해외 사업장에 대한 부실을 얼만큼 가려낼 수 있느냐. 예, 거기에 대한 자금 뭐 농성이라든지 실제 이번에 그 대우건설 실제 굉장히 좋았거든요. 주택 사업 때문에. 네. 근데 해외 사업장의 플랜트라든지 토목을 보면 실제가 아주 좋지는 않습니다. 분물로 보면. 예,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꼼꼼한 실사가 아마 가장 큰 이번에 그 인수의 결정적인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해외 건설 실사해봤더니 부실이 엄청 나온다. 그러면 중국에선 깎아줘 이럴 수 있죠.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네. 또 지금도 깎아준 거에 대해서 말들이 많기 때문에 노이즈는 있을 수 있다. 실적 얘기하셨는데 대우건설 자체적으로 보면 실적 최근 현황은 어떻습니까? 4분기부터 실적이 사실 상당히 좋습니다. 네. 지난 4분기의 영업이익으로 보면 약 그 2,500억, 이번 1분기도 영업이익 2,294억이거든요. 네. 매출은 약 2조 정도 분기별로 하는데 영업이익이 이 정도면 사실 역기 내 1위입니다. 같은 비슷한 순위에서. 네. 특히 이제 주택 사업이 호경기를 지나면서 영업이익이 지금 잠깐 이연되면서 나오는 실적이거든요. 이제 하반기 실적까지 저는 나쁘게 보지는 않고요. 만약 이 정도 영업이익을 계속 유지한다면 뭐 탑5 중에서는 굉장히 실적이 가장 양호한 실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실적이 좋은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주가 부분은 누가 인수하느냐 항상 기대감으로 있을 때는 올랐다가요. 네. 어쨌든 중흥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된 시점부터 해서 주가는 좀 밀리고 있는 흐름인데요. 주가 측면에서는 좀 코멘트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어제가 좀 재밌게 봤어요. 네. 공매도 1위가 대우건설이었어요. 네. 네. 공매도 90만 주가 공매도가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뭐 공매도 잘 아시겠지만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중앙이 인수했으니까 주가가 네. 떨어질 것이야.
이제 공매도 들어온 것이고 주가가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이게 보통 공매도가 그 단기 차익을 노리는 세력이 많이 그렇죠.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중원건설 인수했으니 확정될 때까지 주가는 떨어질 것이고 확정이 되면 주가가 다시 오를 것이다라고 아마 시장은 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사실은 이 중원건설이 대우건설에 확정된다면 대우건설의 주가도 재밌지만 저는 중원건설과 중원토건이 훨씬 주가가 재밌을 것 같아요. 거기는 아직 지금 비싼 상장이 거 안 아닌가요? 됐죠. 네. 네. 상장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두 가지 이제 과제가 있습니다. 예. 이 대기업 집단에 10조 이상 대기업 집단 들어오면 일단 5조 원 지금 9조 정도이기 때문에 10조 원 이상이 안 들어왔거든요. 이걸 인수하게 되면 10조 원 이상이 돼버리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내부 거래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현재 중원그룹이 지배구조가 재밌는 게 중원건설에는 정창선 회장이 76.74%의 지분을 가지고 있지만 네. 실제 중원그룹의 메인은 중원토건입니다. 매출이나 영업이익을 보면 중원토건은 장남인 정원주 부회장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중원그룹의 매출 구조는 중원건설이 따낸 공동특지 사업의 토건 사업을 다 중토건으로 주부립니다. 내부 거래인 거죠. 예. 10조 원 이상이 되면 내부 거래에는 상당 압박감을 가질 것이고 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배구조를 개편해야 되고 그리고 한두 개 기업은 IPO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대우건설을 완전히 확정한 다음에는 이 중원건설이나 중원토건에 대한 가치는 상당히 오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전 시장이 훨씬 더 아마 재밌을 것이고 네. 확정 이후에는 이쪽의 지배구조 개편에 따른 반사이익 예. 그리고 그런 어떤 지배구조 개편에 따른 또 여러 가지 IPO 시장에 대한 또 기대감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훨씬 더 재밌게 돌아가지 않을까라고 예상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세로의 승계 구도 그림을 하면 토건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죠. 그렇죠. 토건을 중심으로 해서 인수한다고 할 경우에 대우건설하고의 합정연행, 자회사 상장, 재밌는 얘기가 여러 가지 앞으로도 뭐 시장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많이 훨씬 더 있겠네요. 재미있는 IPO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대우건설 인수 우선 협상자로 대상된 중흥건설 그 인수 과정 얘기했는데요. 박주근 대표님이랑 얘기하면 막 빨려 들어갑니다. 기업 얘기가 너무 재밌어요.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